네, 매주 주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 진행을 맡은 정다영입니다. 저희 방송은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수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6년은 상고하저에 대비하라는 주제에 맞춰서 함께 출연하시는 김정철 본부장님과 칼리 김동호 전문가님이 교육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토요일 방송 1부에서는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의 주요 이슈를 알아보고 그 이슈에 대해서 전문가님들과 투자 전략 함께 세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번 주 주식시장 이슈 브리핑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내 증시의 상승세가 거침이 없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는 6,000포인트 고지를 점령한 데 이어서 곧바로 6,300포인트까지 상승세를 키웠고 이 코스닥 지수는 비록 상승세가 이 코스피보다는 못하지만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닷컴 버블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상승세가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것인지 너무 궁금한데요. 특히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매수를 언제 해야 하냐입니다. 잠시 뒤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 자세한 매수 타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미증시는 엔비디아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수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엔트로픽의 AI 공포에 이어서 엔비디아 역시 호실적에도 향후 실적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감으로 또다시 미끄러졌는데요. 잠시 뒤 칼리 전문가님과 근본적인 이유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난 주말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이 미 연방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이후 또 다른 관세 카드인 이 무역법 122조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에 따른 미증시와 국내 증시의 영향을 한번 점검해 볼 텐데요. 특히 중국과 인도 등 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하지 않는 나라들만 오히려 더 유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업종별로 어떤 포인트들이 있는지 잠시 뒤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최대 관심사인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함께 이 반도체 관련주들과 전력 설비 관련주들 향후 투자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이 서클, 아이온큐 역시도 월가 예상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한 의미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출연하시는 김정철 본부장님과 칼리 김동호 전문가님 모시고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도 역시나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의 온도차가 여전합니다. 오히려 온도가 더 벌어진 느낌인데 이 뉴욕 증시는 아무리 좋은 실적을 발표한다고 해도 이 기술주들의 주가는 올라가지 못하고 이 부정적인 이슈로 자꾸만 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는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 시간 외에서 상승폭을 반납했지만 이 오히려 반도체 관련주들은 더욱 힘차게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 자세한 지수 전망과 향후 투자 전략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본부장님,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매수 타점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올라타도 될까요? 근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밀릴 때 얘기 안 하고 급등할 때 그런 얘기 합니다. 맞아요. 밀릴 때는 다들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냥 밀리는구나. 근데 이제 살 사람들은 밀릴 때 합니다. 그걸 왜 얘기할 수 있냐면 오늘 또 시장 밀렸거든요. 밀리자마자 개인 투자자들이 어디서 그렇게 다 돈이 어디서 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르르 다 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결국 버티고 있어요 지금. 물론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오늘 방송하는 2월 27일 금요일 날 조금 더 밀리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밀리니까 밀린 거고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뭐 갤럭시 언팩 26 S26 언팩 행사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다양하게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SK하이닉스 오로지 반도체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밀렸는데 근데 낙폭도 많이 줄였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상승 전환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라 도대체 우리나라는 언제 밀릴 것이냐. 예, 미스테리다 완전히.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 지금 사도 됩니까? 맨날 지금 사도 됩니까?를 자꾸 물어보는데 제가 이제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신 분들한테 항상 한 얘기가 있어요. 살 때 추격해서 사지 말고 추격해서 사면 일단 흔들릴 때 못 버팁니다. 그래서 제가 추격해서 사지 말라고 하는 거고요. 단지 이제 눌렸을 때 조정 눌렸을 때인데 그 눌릴 때가 그럼 언제 오느냐? 그 언제 오느냐에 대해서 오늘 제가 조금 더 시황적으로 조금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거는 요건데요. 일단 관세
얘기보다도 일단 요 얘기를 먼저 차트를 한번 봐야 되겠어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일단 재밌는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자 보시면은 제가 눈에 얘기했던 게 2025년 6월부터 외국인장이었다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드렸죠. 외국인장이었고 10월까지가 외국인이 한 19조로 샀죠. 보시면 19조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로 그 외국인은 팔고 있어서 외국인이 팔고 있는 거 보면 장이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게 희망 회로를 돌리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어제도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ETF를 딱 보여주면서 ETF 보니까 ETF 인버스에 외국인이 많이 사고 있는데 이거 지수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어제 아침부터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거기다가 이제 좀 그 보니까 거기 SNS에 누가 쓰레땡에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댓글 달아놨어요. 예, 아니 어떻게 주식 투자하는데 ETF는 외국인 기관이 방향으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LP 유동성 관리자라서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매수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 이유 없는 게 아니라 호가를 맞추기 위해서 기관이 매도를 하는 거고요. 외국인이 카운터 파티 거래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해지나 아니면은 스프레드 거래나 차익 거래 때문에 그 ETF를 사는 거지 이 방향을 보고 인버스 방향을 보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도 모르시고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외국인이 지금 이거 사고 있는데 외국인이 사고 있는데 지수 밀리는 거 아닙니까? ETF가 어떻게 돼 있는 구조도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것도 모르면서 주식 투자를 계속 해오셨다는 게 저는 참담합니다. 자 보시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11월 1일부터 2월 27일까지 오늘까지 약 40조를 매도했어요. 와 이거 이러면 지수 폭락해야 되죠. 그쵸? 근데 폭락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여러분 참고로 얘기 드리지만 외국인이 지금 매도하고 있는 건 뭐냐면 기계적 매도입니다. 기계적 매도라는 게 뭐냐면 외국인도 대부분 기관인데 기관은 보통 전략적 자산 배분으로 각 자산마다의 비중이 있어요. 이렇게 각 자산마다 비중이 있는데 우리나라 국내 주식 비중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비중이 가만히 냅둬도 주가가 오르면 비중을 넘겠죠. 그 비중을 넘으면 이걸 팔아야 돼요. 무조건 팔아야 돼요. 운용사의 경험 있으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경험이 여러분들 있을 리가 없으니까 제가 펀드 매니저 출신으로 제가 얘기를 드리자면 운용사에서 만약에 이 주식이 앞으로 막 200% 갈 종목이에요. 근데도 팔아야 돼요. 무조건. 왜냐? 전체 주식 비중, 전략적 자산 배분의 주식 비중이 넘어가 버리면 무조건 팔게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외국인은 지금 팔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지금 외국인이 지금 뭐하고 있다? 리밸런싱 조정하고 있어요. 조정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주식 비중을 좀 더 늘리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덜 팔고 그러다 보면 결국 다시 사는 상황이 옵니다. 제가 얘기 드린 거 뭐냐면 그럼 이제 외국인 다시 사면 다시 시장이 가는 거냐? 물론 지금 현재 기관장이에요. 기관장하고 개인장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시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외국인이 가끔 산발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아직 지수 고점 정점에 와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지수의 조정 구간에 올 때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이다.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볼 수 있는 시점이다.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최하 5월까지는 봐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입 아프게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세린메이라고 5월 정도 돼야지 우리가 매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얘기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 그때까지 좀 보시면 되는데 그럼 지금 사면 됩니까? 지금 사면 됩니까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자 보시면은 일정을 한번 볼 거예요. 제가 이제 잠시 PPT 화면을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정을 보시면은 지금 무슨 일이 앞으로 남아 있냐면 제가 이제 계속 얘기 드리자면 코어웨이브가 실적 발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게 뭐냐면 오라클입니다. 오라클이 지금 실적 발표를 이제 다음 달 초면 해요. 근데 AI의 최대 문제가 누굽니까? 오라클이야. 예, 자 화면을 보시면은 자 주요 하이퍼스케일러의 CDS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는 신용 위험에 대해서 이제 금리를 BP로 나타낸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용 위험이 누가 제일 많습니까? 지금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는 다 여기 바닥에 있어요. 아직. 근데 오라클만 막 이렇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와 있죠. 그래서 이 오라클이 실적 발표할 때쯤 우리가 다시 한번 AI 거품론이 본격적으로 지금 AI 공포론이 나온 거고 AI 때문에 모든 소프트웨어가 다 망한다. 이게 공포론이고 지금은 이제 좀 지나면 AI에 다시 또 거품론이 또 나와요. 오라클 실적 발표할 때.
그러면 여러분 그때 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가고 싶어도 잘 못 갑니다. 희한하죠.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럼 우리는 그때 우리가 매수해야 되느냐? 그렇죠. 그때 매수하고 언제를 노립니까? 3월 16일 날 엔비디아 GTC예요. 엔비디아 GTC가 3월 16일 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마이크론 실적 발표입니다. 자, 시계를 돌려볼게요. 자, 이번에 차트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다시 한번 보자면, 자, 차트를 보시면,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여러분 지난번 삼성전자를 어디 때 샀는지 우리가 어느 때 매수하라고 했는지를 좀 보시면 아시겠는데, 자, 삼성전자를 지난 우리가 12월에 매수 얘기를 드렸어요. 12월에. 왜냐? 이때 안 가고 있었거든요. 이때가 똑같이 오라클 실적 발표하고 흔들리고 있을 때였어요. 그리고 나서 12월 다음에 지금 3월이면 몇 개월이 지난 거죠? 3개월이 지난 거죠. 예. 대화를 하셔야죠. 예, 3개월이 지난 건데, 그때도 뭐 때문에 갑자기 삼성전자가 올랐을까요? 이때. 이게 마이크론 실적 발표할 때 오른 거예요, 이게.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풍요한 게 마이크론 실적 발표 때 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정을 좀 받으면, 자, 지금부터 좀 조정을 받으면 언제 다시 오른다?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나오면, 마이크론이 똑같은 메모리 반도체 일을 하니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똑같은 일을 하다 보니, 근데 캐파는 3이고 좀 발밑에 있죠. 그 마이크론이 잘 나오면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잘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게 그냥 누구나 아는 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를 다시 노리고 우리는 그 사이에 매수를 한다. 라는 전략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보시고, 현대차는요. 이미 현대차는 제가 잡아드렸어요, 다. 현대차는 요 라인 다 잡아드렸거든요. 여기 두 개 라인을 잡아드렸거든요. 정확히 1, 2차 매수되고 그리고 다시 올라왔어요. 현대차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려야죠. 조정을 계속 또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제가 얘기한 게 이제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린 게 관세 때 제가 얘기했어요. 유튜브 영상도 올렸어요, 제가. 관세 딱 그것 때문에 기아가 수혜 볼 수 있다. 현대차가 다시 부각될 수 있다. 그 내용은 제가 또 뒤에 준비했으니까 보시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대응 가능하실 거고, 코스피 코스닥 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제 많이 올라왔으니까 조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가 SK하이닉스 오늘 3% 밀리고 있는데 뭐 이 정도는 귀엽죠. 그냥 귀엽게 밀린 건데, 너무 아름다운 조정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좀 횡보하고 옆으로 조금만 조정 받아주면, 그리고 오라클 실적 발표할 때 좀 피크를 치고 그때 마이크론 실적 발표할 때 다시 매수를 한다. 요 개념으로 가시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크게 문제는 없을 거다. 지금 무리하게 추격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재는 지수 조정 구간이 올 때 이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합니다. 이 오라클 실적 발표할 때쯤에 AI 거품론이 나올 텐데, 이 그때쯤부터 이제 매수 타점을 노려볼 만하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이슈가 줄줄이 있는데, 이 함께 정확한 진입 시기 알고 싶으신 분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저희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칼리 전문가님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에서는 이 AI에 대해서 여전히 불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제학적으로도 봤을 때 AI 성장하기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최근 한 보고서에는 이 AI가 생산성을 높이면서도 오히려 이 소비와 금융 시스템에는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이른바 풍부해진 지능이 이 경제 구조에 어떤 변화를 만들고 이 왜 구조적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핵심 논리가 어떤 건가요, 전문가님? 네, 그 내용 자체가 이제 시트리니 보고서인데, 자, 보고서에 대한 핵심 내용 자체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본부장님이 이제 AI에 대한 공포를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 공포에 대한 내용 자체예요. 이게 이제 좀 뭐냐면, 이제 AI의 낙관론이 오히려 거시경제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를 일단 좀 담아뒀는데, 자, 이 문서에서는 예측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미래 가정 시나리오를 좀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논리가 그렇게까지 좀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인정을 하면서 그 공포 분위기가 계속 좀 최근에 지속됐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에 대한 이제 하락이나 이런 부분들 자체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이 공포가 일시적으로 조금 중단됐지만 언제든지 다시금
거품론에 이어서 공포에 대한 내용 자체는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좀 사이클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출현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를 우리가 한번 좀 그래도 가정한 시나리오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AI가 성공할수록 경제는 왜 불안정해질 수 있는가? 26년, 28년도 기준으로 이제 가정한 경제 구조 변화 분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I 자체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 생산성은 높이지만 그 혜택이나 내용 자체가 경제 전반으로 순환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AI가 우리 이 방송에서도 아나운서님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우리가 클로드워퍼스 얘기를 하면서 본부장님 역시도 이제 계속적으로 대처를 가능한 게 뭐 변호사라든지 회계사라든지 이런 내용 자체가 지금 화이트 컬러라고 하죠. 이 화이트 컬러 업종에서 이 업무를 대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 자체는 비용 자체가 확실히 절감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많은 인원들이 사실상 이제 어떻게 보면 타이핑이나 내용 자체를 가져가면서 그동안은 뭐 PPT, 엑셀 뭐 이런 기타 프로그램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작업을 했겠죠. 작업을 하는 사람들 자체가 그냥 AI로 싹 대처가 된다라고 하면 정말 뭐 100명, 200명 뽑을 인원 자체를 한 명 수준으로 해서 관리자만 놓고 대처만 하면 되는 거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그 인건비나 내용 자체가 막대한데 어마무시한데 그 내용 자체가 이제 없어지니까 이익 증가, 생산성은 급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질 임금 성장 자체가 붕괴가 되고 소비 경제가 악화될 수밖에 없겠죠. 왜? 이 지금 현재 고임금의 화이트 칼럼들이 시장에 나왔어요. 실직자로 나왔는데 이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21년도, 22년도 이때 이제 실업률이나 내용 자체가 이제 좀 가져가면서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M7들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인원 감축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져왔었거든요. 그때 당시 분위기는 어땠냐면 위에서 만약에 잘렸다, 만약 해고를 당했다라고 하면 그 밑에 단계에서 어서 오세요 모셔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클 자체가 뭐 사실 구조적 변화나 내용 자체 일부는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탄탄하게 볼 수 있었던 화이트 칼라들이 다시금 대처가 됐었거든요. 다른 업종으로, 다른 기업으로. 근데 이 부분 자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지금 만약에 이제 1년에 3억씩 벌던 사람이 너 연봉 2천만 원이야, 3천만 원이야 하면 바로 일을 할까요? 안 하겠죠. 비슷한 수준의 임금이나 내용 자체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럼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런 내용 자체 지금 내용이 임금 자체의 성장도 붕괴되고 소비 경제가 악화가 되겠죠. 왜? 실직에 대한 내용 자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1년에 3억씩 벌던 사람이 만약에 이게 6개월, 1년 이상 지속된다라고 하면 그만한 금액 자체의 소비가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고스트 GDP, 실물 경제로의 이제 순환되지 않는 생산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AI 성공 자체가 기업 이익은 증가를 시키는 반면에 오히려 소비를 감소시킨다. 이 내용 자체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보면 AI 디플레이션 피드백 루프인데 이제 결국에는 지금 오른쪽 표 내용 자체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AI 개선 자체가 결론적으로 인력 감축을 보여주고 소비 감소를 보여주고 기업 매출 압박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전이랑은 조금 다르죠. 이전에는 우리가 경기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선순환 구조 그리고 이제 악순환 내용 자체를 이제 좀 판단을 해봤을 때 오히려 이제 반대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매출 압박이 되니까 오히려 더 인원을 안 쓰고 추가 AI 투자를 가져가면서 AI를 더 개선을 하면서 그러면 인원 감축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악순환이 된다는 거죠. 이 내용 자체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이 AI 시장이나 내용 자체의 성장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이 시기 이 내용 자체로 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아나운서님. 기존에 어떻게 보면 인력 대처, 로봇이 대처하고 뭐가 대처하고 이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갑작스럽게 출현하는 대규모 실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는 일부 어떻게 보면 좀 부작용이 작용할 수 있다. 근데 일부 이 부작용 또한 우리가 나중에 역사로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 5년, 10년, 20년이 지나서 놓고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그 생태계에 맞춰서 사람들이 또 다시 일을 하고 가져갈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당장에 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는 굉장히 좀 이 내용 자체가 크게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보면 좀 바라봤었을 때 좀 단기적인, 좀 중기적으로 좀 바라본다라고 하더라도 경제 가치 상당 부분이 인간의 이제 비효율에서 발생했는데 AI가 이를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진 자체가 좀 사라지는 구조를 계속적으로 이제 좀 보여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지금 딱 크게 과도기라고 좀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내용 자체가 왔었을 때 우리가 좀 충격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거고 이 실물 충격 자체가 금융 충격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사실
그동안에 많이 벌었던 사람들, 만약에 이제 뭐 3억, 5억씩 벌던 사람이 어떤 주택을 샀어요. 근데 돈을 다 주고 사진 않죠. 우리가 집을 살 때. 일부 대출을 받아서 어쨌든 내가 쓰는 돈도 있고 나는 다달이 큰 돈을 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 자체를 갚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집을 살겠죠. 5억 번다고 해서 3억짜리 집을 사진 않을 거 아니에요. 5억 벌면 50억짜리 집 사고 싶고 100억짜리 집 사고 싶은 것처럼 살고 싶은 것처럼 그렇게 가져왔었을 때 사실상 얘네가 순간적으로 실직이 되면서 그 내용 자체를 회복을 못 보여준다라고 하면 금융 쪽이나 내용 자체에서도 대출을 가져갔었던 이 부분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 자체는 이제 프라임 모기지 리스크 가능성까지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용의 질이 아니라 소득 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3억 벌던 사람이 2억 벌고 1억 5천으로 단계적으로 줄어가는 과정이 아니고 3억이 제로가 되는 수준으로 넘어가는 게 너무 급변하게 가져갈 수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 자체를 금융 시스템에 대한 내용 자체가 전이되면서 이거 역시도 좀 붕괴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를 좀 가져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좀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어디까지나 지금 내용 자체는 가정한 시나리오예요. AI가 완벽한 지금 현재 내용 자체를 대처를 하면서 가져갔었을 때 26년도에서 28년도 2년 동안의 지금 현재 구조적 내용 자체를 가정한 시나리오를 가져왔었는데 충분히 설득력 있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금 공포가 시장이 최근에 이제 좀 지배적이었었는데 사실 뭐 이대로 흘러가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객관적으로 좀 판단을 해보시면서 너무 지금 일단은 이렇게 되면 시장 전체 다 무너지고 하락으로만 갈 거야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최근에 하락에 대한 이유나 내용 자체가 이 부분에서 일단 좀 놓여져 있었는데 다시금 이 내용 자체는 AI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버블과 공포와 내용 자체에서 한 번씩은 더 언급은 충분히 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조정에 대한 내용 자체가 올 때마다 한 번씩 좀 찾아볼 수 있는 언급 내용 자체로 이제 좀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 내용 자체 이제 오늘 왜 3%나 빠지지 4%나 빠지지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한 번 더 언급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를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찾아보시고 만약에 이제 찾아보기 귀찮다 하신 분들은 QR로 참여를 해주시면 여기에 대한 내용 자체를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트리니 보고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접목시켜서 함께 투자 전략 세우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저희 본부장님 수익률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모두 갖고 계시고 올해만 수익률 100% 넘는 종목이 10종목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수익률 리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1월 한 언제까지인가요? 그 1월 한 둘째 주까지만 해도 수익률 100%인 종목이 없었다가 코리아 서킷가 딱 스타트 끊어주고 그대로 이제 계속 수익률 100%인 종목들이 막 터지고 있는데 일단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제가 이거 팔지 말라고 계속 얘기 드리는데 물론 수익률이 328%까지 갔다가 조금 밀렸어요. 지금 조금 밀린 건데 밀렸다가 지금 오늘 다시 반등 나오고 있는 건데 근데 여러분 그 미국하고 이란하고 지금 전쟁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에 이제 방산주들이 많이 걸려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다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미국하고 이란하고 이제 분위기가 다시 협상하는 분위기다. 예, 지금 그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란 혼자 한 얘기예요. 이란 혼자 한 얘기고 그 미국 제5함대가 있습니다. 미국 제5함대는 어디에 있을까요? 미국에 있을까요? 아니요, 바레인에 있어요. 중동의 바레인이라는 곳에 미국 제5함대가 있는데 미국 제5함대가요 전부 다 출항했어요. 왜 출항했을까요? 싸우려고 출항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의 크레타 섬이 있는데 그리스의 크레타 섬에 현재 정비 중이었던 미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가 포드 항모 전단이죠. 항모 전단이 중동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중동에는 제럴드 포드 말고 링컨 항모 전단이 이미 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제럴드 포드도 오는 거예요. 예. 그냥 갈까요? 이거 이동하면 기름값이 얼마인데? 얘네. 물론 원전으로 돌리긴 하지만 근데 그 나머지는 막 기름 어마어마하게 먹거든요. 그리고 비용 하루에 이 항모전단 두 개가 쓰는 비용이 하루에 100억을 씁니다. 하루 항모전단이 항공모함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이제 이지스함 각각 세네 척씩 다 달고 다니고 잠수함, 호위함들 다 달고 다니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이 두 개 항모전단이 하루에 쓰는 돈이 100억입니다. 100억을 하루에 매일 쓰고 있어요 지금. 근데 미국이 이란하고 엠반한 협상 결과 가지고 오케이 하려고 지금 거기 가서 있는 걸까요?
그 정도 가 있는 거면 이란이 백기 들고 투항하지 않는 한 무조건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또 이제 얘기 드렸지만 펜타곤 피자 지수라고 있어요. 펜타곤 피자 지수. 미 국방부가 펜타곤인데 그 펜타곤 근처에 피자집들이 있어요. 근데 그 피자집들에서 주문이 많이 들어온다. 뭔일 터지는 거예요, 지금. 뭔일 터지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펜타곤 피자 지수가 지금 어떻게 되냐? 그걸 이제 우리가 전쟁 위험이 나는 걸 여러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데프콘이라고 해요, 데프콘. 데프콘 데프콘 숫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쟁 날 전쟁인 거죠. 근데 현재 이제 펜타곤 피자 지수 뭐라고 써요? 도우콘이라고 그래요, 도우콘. 왜 도우콘이죠? 피자가 도우니까. 예, 펜타곤 피자 지수, 피자 배달 주문이 많이 들어오면 지금 현재 도우콘 4단계입니다. 도우콘 4단계인 상태예요, 지금. 피자가 주문이 어마어마해요. 그래가지고 전날 어제 미국 기자 한 명이 그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지금 피자 많이 시킨다는데 이거 전쟁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 미 국방부 장관 피트 헤그세스 뭐라 그랬냐면 피자를 많이 시키는 게 그런 거를 생각할 척도이기도 하다. 라고까지 얘기를 한 상태예요, 지금. 예, 여러분 그런 상태라는 거. 도우콘 4단계입니다, 지금. 제가 이거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올려두고 있어요, 지금. 실시간으로. 그리고 오늘 참고로 파키스탄이 아프가니스탄에 전면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선전포고하고 지금 전쟁 중이에요. 예, 물론 파키스탄이 완전히 지금 일방적으로 때리고 있죠. 파키스탄도 워낙에 군사력이 정말 별론데 아프가니스탄은 거의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을 일방적으로 지어패고 있어요, 지금. 예, 그리고 하나만 얘기 드리자면 또 강훈식 비서실장이 지금 아랍에미리트 갔다 와서 약 50조가 넘는 금액의 방산 플러스 원전 패키지를 MOU를 해가지고 지금 왔죠. 자, 아랍에미리트가 뭘 원하는지 아십니까? 지상무기를 원해요. 지상무기를 상당히 많이 원합니다. 그리고 KF-21도 참여하려고, 전투기도 참여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풀 패키지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은 방산주는 지금이 제일 쌀 수도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물론 수익은 320%가 넘지만 이거 가만히 냅두면 500%도 간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지금 매수하면 됩니까? 빙고. 네. 자, 그다음. 자, 로보티즈 수익은 많이 났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힌트를 드릴게요. 저희 로보티즈 재공략했습니다. 다시 재공략했어요. 이유는 제가 밑에서 얘기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효성중공업 드디어 100%를 넘었어요. 이렇게 마음고생하더니 드디어 100%를 넘었습니다. 정다영 MC가 저한테 그랬죠. 효성중공업 처음에 가져왔을 때 이 종목을 한 주도 못 산다. 한 주에 280만 원인데 이거 어떻게 삽니까? 근데 정다영 MC가 이거 제가 유망 종목, 히든 종목을 가지고 나왔을 때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주당 280만 원인데 이거 어떻게 삽니까? 그 돈이 있어야 사죠.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거는. 예, 근데 지금 효성중공업 저희가 134만 원에 매수하고 지금 현재 280만 원이 넘었죠. 110 몇 프로 갔다가 지금 오늘 좀 밀려가지고 살짝 밀렸어요. 계속 보입니다. 전력설비 관련주. 자, 어제 엔비디아 시장 발표가 잘 나오니까 전력설비 관련주 쫙 올랐는데요. 오늘 조금 조정받아서 내려왔습니다. 근데 전력설비 관련주는 다시 한번 지난주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미국 변압기 평균 연령이 거의 35세입니다. 그 다음 제 60세가 넘은 것도 많아요. 거의 이거 노인학대 수준입니다. 미국 변압기 60년이 넘어요. 이런 것들 지금 다 바꿔야 되는데 얘네 말고는 할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원익 IPS 저희가 재공략했다라고 얘기 드렸죠. 재공략했다고 얘기 드렸고 제가 한번 103%로 수익을 낸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원익 IPS 올해 이제 두 번째 100% 종목이었는데 저희가 2월 6일 날 다시 재공략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20%. 오늘 근데 더 올랐어요. 또 오늘 더 오른 상태입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현재 원익 IPS 현재 순항 중에 있다. 자, 아래 하단 QR코드를 스캔하고 들어오셨던 분들은 원익 IPS 먹고 또 먹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지금 원익 IPS가 지금 뭐가 지금 이슈가 있냐면 원익 IPS가 SK 하이닉스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다 원래 투자를 9조 정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딱 봤더니 이거 답이 이게 돈 너무 많이 버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지금 어떻게 했죠? 21조로 투자 규모를 2배 이상 늘렸습니다. 그 뉴스가 나오자마자 여러분 뭐부터 생각해야 돼요?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장비 납품 회사가 뭘까?
원익 IPS가 맨 먼저 들어갑니다. 그럼 여러분 그때 사셨어야 무조건. 그때 그냥 원익 IPS 이렇게 눌렀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좀 못했다. IR이나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이걸 여러분들이 그걸 판단 안 해도 제가 판단해서 알려드린다니까요. 자, 그 다음 SK하이닉스입니다. 처음에 이거 47만 원에 여기 TV방송에서 제가 팍싱어 TV방송에서 10월 22일 날 얘기 드리고 매수가 47만 원에 47만 원 매수 딱 한 다음에 지금까지 현재 127%입니다. 127%. 단 한 주도 안 팔았습니다. 단 한 주도. 여러분은 10% 20%만 올라가면 여러분들 막 손이 근질근질하죠. 방금도 지금 아래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신 분이 방금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현대로템 이거 매도하면 안 됩니까? 근데 여러분 아래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잖아요. 이런 세 자릿수 수익률이 밥 먹듯이 나오게끔 제가 만들어드려요. 어떻게 만드는 줄 아십니까? 제가 엄청나게 벌어요. 거의 박살내놓습니다. 매도하자 말하자마자 제가 그분한테 거의 수십 개 말을 하면서 제가 그분 거의 멘탈 박살내요. 그럼 그분은 팔 생각 안 합니다. 이제 제가 하자는 대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세 자릿수 수익률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 에이프릴바이오 이제 120%까지 왔습니다. 계속 순항 중이에요. 에이프릴바이오도 이제 120%까지 왔어요. 여러분 올해 수익률 100% 다섯 번째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수익률 100% 종목이 10개인데 10개를 다 못 갖고 나왔다니까요. 칸이 모자라가지고 지금 자 그런 상태고 에이프릴바이오 현재 어디까지 온다? 에보민이 빅파마한테 인수될 때까지 무조건 홀딩이다.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임상 이상 결과 나와서 상한가 간데도 우리 매도 안 했어요.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코리아 서키트 올해 수익률 100%인 종목인데 기가 막혔습니다. 올해 수익률 첫 번째 100% 종목이고 저희가 1월 중순에 매도했는데요. 이때 매도했는데 자 화면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서키트는 매도하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라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코리아 서키트 매도하고 나서 지금 저희가 7만 원대 매도했는데 저 어떻게 됐죠? 58,900원. 이런 건 우리가 매도한다는 거예요. 이미 7만 원 여기서 매도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그래서 매도하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됐죠? 잘 꼬꾸라져 있죠? 이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놀랄 겁니다. 다시 한번 PPT를 한번 보자면, 자, 우리가 지금 공략하고 있는 종목 중에 미래에셋증권 현재 저희가 심지어 이거 1월에 가지고 나왔어요. 제가 1월 4일 날 얘기 드리고 심지어 이 방송 여러분 이 방송 이게 저예요, 여러분. 저 같아 보이지 않지만 접니다. 딱 저같죠, 딱 봐도 딱 이거 판박이잖아요. 그리고 이때 국내 탑 증권주 해가지고 증권주 제가 가지고 나왔고 이거 1월 4일 일요일 날 방송이 나갔고요. 1월 5일 날 여러분들은 이 방송을 보셨을 겁니다. 1월 4일 날 보시고 1월 5일 날 우리가 바로 공략했어요. 지금 현재 200%입니다. 수익률이 200%인데 아직 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더 살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더 사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는 정도다. 여러분 아래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야지 이런 종목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지금 종목도 새로 나가는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들어오셔야지 여러분 이 막차라도 타지. 만약에 지금 이상한 데 들어가서 막 물려서 어제 그러더라고요. SK 삼성전자 지금 종가에 매수 들어갑니까? 지금 해도 됩니까? 여러분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했잖아요. 오늘 바로 손실이에요. 바로 멘탈을 좀 잘 잡아드리니까 반드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본부장님 수익률 리뷰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 본부장님 올해만 수익률 100% 넘는 종목이 10종목에 달하는데요. 저희 본부장님과 함께 하시면 이 100% 넘는 수익률 어렵지 않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희 다음으로는 칼리 김동호 전문가님 수익률 리뷰도 들어봐야겠죠? 네, 일단은 뭐 국내는 일단 지수 자체가 좀 잘 받쳐주는 반면 일단은 미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아쉽죠. 일단 뭐 지금 나스닥 지수만 보더라도 월요일 날 하락했었던 거 상승으로 가져간 뒤에 다시금 제자리에 왔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시가 라인 때 기준으로 지금 이제 제자리에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는 하락, 상승, 하락으로 제자리 걸음까지 딱 온. 어떻게 보면 방향성을 띠진 않고 제로에 대한 내용 자체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히든 종목 내용 자체 지난주 방송 보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지지난주 방송 보셔도 됩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내용 자체 이제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져가고 있는데 자, 페르미 같은 경우가 어제자 아나운서님, 페르미가 어제자 8% 하락을 했는데 지금 한번 보세요.
2거래일 동안 하루에 11%, 그 다음날 17%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크게 떨어졌다가 아니고요. 오히려 수익 구간이에요. 그래서 얘 역시도 지금 나쁘지 않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G본오버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적으로 보셔라. 이거 기억하시죠? 제가 570달러다 이렇게 표시까지 해놨었던 종목인데 계속 올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사실상 이제 청산이나 내용 자체를 이제 단기적으로 한번 좀 바라볼 수 있는 내용까지 가져왔는데, 지난주에 설명드릴 때만 하더라도 830달러였거든요. 근데 이번 주 지금 고점 890, 거의 900까지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일단은 단기 조정을 받았지만 역시나 다시금 꼬리 잡고 지금 좀 들어 올려줬기 때문에 지금에 대한 상승이나 내용 자체는 더 지속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이 방송 보시고 보유하신 분들은 다음 주 전략이 조금 중요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일단은 끊어낼 수 있는 타이밍이나 내용 자체를 지금 계속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충분히 일단 여러분들이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코카콜라 안호선님 죽질 않아요. 계속 80달러 유지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죠. 지금 코카콜라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 좀 절반은 정리는 하긴 했는데 그 외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지켜보셔라.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 좀 드렸는데 지금 역시 고점 레벨 내용 자체 계속적으로 좀 유지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텔리아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 제가 괜찮다 얘기 드렸는데 자 괜찮잖아요. 지금 조정 가져간 자리값 기준으로도 다시금 14.28까지 올라와 준 상황이고 여기서 충분히 더 돌파 내용 자체 가져가면서 이전 고점 충분히 돌파할 자리값입니다. 충분히 20달러 이상까지 돌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또 매수를 했었던 엔터지 같은 경우도 자 100달러 미만에서 지금 일단은 전략 내용 자체를 좀 가져가면서 바라봤었는데 전거래일 기준으로 신고가 다시금 이전 고점을 이제 돌파를 한 거죠. 돌파를 하면서 지속적인 랠리를 보여주다 보니까 제가 이거 채널라인 때 지난주 설명드렸었던 내용 자체 교육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더 올라갈 것이고 최소 지금 114에서 116까지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승 여력 내용 자체 충분히 더 가져갈 수 있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계속적으로 이제 눌림 크게 발생했었을 때 가져갔었던 골드 2배 ETF. 골드가 올라갔을 때 이제 2배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ETF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10%대 지금 일단 수익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골드 가격대는 지금 일단 일부 조정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지만 꾸준히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히려 전쟁 리스크나 내용 자체가 더 올라올수록 지금 상승이나 내용 여력 자체는 충분히 있고 앞에서 의미 있는 조정을 받아줬었기 때문에 오히려 다시금 신고가 랠리나 내용 자체를 충분히 저는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보유할 예정이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2배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수익률이나 내용 자체를 충분히 극대화시킬 수 있어서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보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유 종목이나 지금 현재 수익률 그리고 우리의 히든 종목 내용 자체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QR로 참여를 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내용 자체 자세하게 올려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칼리 전문가님 수익률 리뷰까지 들어보고 왔습니다. 미증 씨가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저희 칼리 김동호 전문가님 수익률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정말 이러기가 쉽지 않은데 저희 김동호 전문가님 매일 밤 실시간으로 함께 대응해 주시고 계시니까요. 지금 바로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저희 칼리 김동호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슈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방송이 나갈 때쯤 이 미 연방 대법원에서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5% 관세를 일괄적으로 교역 상대국에 부과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첫날에는 반응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 이후에 기아와 현대차 등 이 자동차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본부장님, 이 관세와 동일한 상황인데 왜 그러는 걸까요? 네, 일단 뭐 관세와 동일한 상황인데 왜 그럴까가 아니라 관세는 동일한 상황인데 네. 관세는 동일한데 갑자기 뭔가 달라진 것 같죠. 네. 근데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는 동일해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무역 협상을 한 나라들은 관세가 동일해요. 15에서 그냥 15 된 거예요. 근데 트럼프하고 관세 협상을 안 했던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인도, 중국은 관세가 더 줄었어요. 네. 트럼프는 제가 봤을 때는 우방과 적국이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국이고 중국을 우방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원래 그거 아니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그래도 자기가 이제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받았는데 어떻게 된 게 트럼프가 임명한 미 연방 대법원 판사도 반대를 했어요.
트럼프는 위법이다. 예. 자기가 뽑은 사람도 자기를 반대할 정도면 얼마나 사람이 신뢰가 없는 겁니까? 자, 그래서 지금 한번 보시면은 트럼프가 지금 폭주하고 있습니다. 자기 관세 위법이라고 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만한 전략 카드가 있다. 한국, 일본, 유럽, 너네 내 말 잘 들어서 지금 관세 협상했는데 너네 관세가 대신 근데 그대로야. 나머지는 또 너네랑 다 똑같아. 하지만 내가 요걸 통해서 걔네는 관세를 다시 올릴게. 나중에 일단 조사를 먼저 해야 돼. 그 얘기를 이제 한 건데, 자, 현재 트럼프가 122조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만약 국제 수지 문제고요. 국제 수지 문제로 관세를 매길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자, 보시면은 조사는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거는 15%까지가 돼요. 처음에 10% 했다가 제가 봤을 때는 그 대통령 참모들이 잘못 알려준 것 같아요. 이 관세는 10%까지입니다로 잘못 알려줘가지고 트럼프가 처음에 10%라고 했다가 갑자기 그 다음날 15%. 금방 바꿨죠. 예, 그 잘못 알려준 참모 아마 잘렸을 것 같은데. 자, 여튼간에 그렇게 되면 관세가 5개월 동안 대신 5개월밖에 이거 지속이 못해요. 5개월 뒤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5개월 뒤에는 다시 미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승인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예, 그리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중국하고 캐나다, 멕시코, 인도, 브라질은 그럼 얘네들은 미국과 관세 협상 안 했는데 그럼 얘네들은 그럼 관세 어떻게 합니까? 근데 15%예요 지금. 그래서 트럼프가 이거 얘네들 내가 조사할게. 조사해서 관세 더 때릴 거야. 근데 이게 조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쓰고 있는 게 이제 가장 이제 코에 붙이면 코골이가 되는 게 301조거든요. 301조가 제일 이제 가장 무역법 중에 가장 심한 건데 이게 슈퍼 301조라고 합니다. 이거는 관세를 상한이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때려요. 예. 근데 이거는 조사가 필요해요. 미 무역 대표부가 조사를 해야 돼요. 근데 조사 보통 통상 한 1년 걸리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아마 1년 내로 1년 동안 기다리진 않을 것 같아요. 한 5개월 내로 빨리 조사를 다 끝낼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거고 나머지 관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 말고도 관세 카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나라는 그냥 미국하고 대미 투자 한 거 서로 협상한 내용 있잖아요. 그 아마 우리나라는 그냥 계속 지킬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키고 싶은데 현재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국회에서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국회에서 위원회에서 지금 무슨 하고 있냐면 지금 야당인 국민의힘이 이거 지금 통과 안 시키려고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예. 버티고 있는데 자 잠시만요. AI가 켜졌어요 지금. AI 켜져가지고 AI가 자기 마음대로 켜지더라고요. 자 여튼간에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결국은 이제 이 관세를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이걸 나중에 부과를 할 겁니다. 하기는 할 건데 우리나라가 이제 특별법 빨리 통과해야 되는데 어차피 국민의힘이 지금 계속 방해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다. 근데 아마 만약에 이것 때문에 트럼프가 추가 관세 매기면 아마 국민의힘이 엄청나게 많은 욕을 먹겠죠. 그래서 아마 통과는 될 건데 그래서 좀 여당과 야당이 좀 양보가 좀 필요하다. 빠른 통과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 좀 드리고요. 자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래서 아래야당 QR코드 스캐너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주말에 긴급하게 회사 가서 영상을 찍었어요. 저 이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여기서 뭐라고 써있어요? 멕시코에 있는 기아가 유리해졌습니다라고 써였죠. 그쵸? 자, 멕시코가 원래 관세가 25%입니다. 원래 25%예요. 근데 트럼프가 일괄적으로 전 세계 모든 나라에 15% 관세로 다운시켰죠. 기아가 멕시코에 공장이 있어요. 원래는 멕시코에 기아가 공장을 왜 만들었을까요? 멕시코에서 생산해서 미국에다 팔면 관세가 0이거든요. 0%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싼 멕시코에다 공장을 지어놨는데 멕시코하고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관세가 25%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기아의 멕시코 공장이 사실 가동률이 떨어졌었어요. 근데 이번에 일괄적으로 다 15%가 되면서 멕시코에서 생산한 것도 15%예요. 그럼 누가 유리합니까? 기아가 유리한 거예요. 기아가.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화요일날 기아가 갑자기 시초값도 폭등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자동차 관련 다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제가 언제 얘기했다? 일요일날 너튜브 영상으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 보시면은 요거는 뭐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현대차 기아 좀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자 트럼프 상호관세
이번 판결 이후에 이제 이렇게 된 내용은 전체적으로 제가 얘기 드렸고, 현대차 자율주행 관련주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된다. 현대차 자율주행 관련주 보셔야 되는데, 현대차 그룹 중에요, 진짜 수익률 빨리 가는 종목을 잡고 싶으면 이걸 하셔야 돼요. 이걸 보셔야 된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아래에다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제가 현대차 관련주, 현대차보다 이게 더 빠르니까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 종목 투자 전략, 종목명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관세 이슈가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들어봤습니다. 관련한 히든 종목 힌트까지 들어봤는데요. 이 히든 종목의 정확한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칼리 전문가님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에서는 벌써부터 관세 환급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페덱스가 벌써 소송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하지만 미증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AI 공포였습니다. 그 핵심이 엔트로픽이었는데, 최근 엔트로픽 로드뷰를 보면 이 AI 경쟁이 단순 모델 성능이 아니라 기업 업무를 실제로 실행하는 이 플랫폼 경쟁으로 이동하는 모습인데요. 에이전트와 데이터, 업무 도구를 결합한 구조가 이 시장과 투자 관점에서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우리가 최근에 이제 좀 공포로 다가왔었던 내용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시작 내용 자체를 좀 이 엔트로픽이 좀 가져갔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델 성능 경쟁에서 이제 클라우드가 지금 단순 라지 랭귀지 모델이 아니라 이 내용 자체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 사용했던 뭐 챗GPT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검색을 해서 뭐뭐뭐 알려줘라고 했을 때 뭐뭐뭐 정리해줘 했을 때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좀 가져갔었던 구글링이나 이제 뭐 네이버에서 일단 좀 검색했었던 내용보다 이제 조금 더 편리해졌었던 이 내용 수준을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가져왔잖아요.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는 기업 업무 실행 레이어로 포지셔닝을 좀 가져가면서 일단 에이전트와 조직 데이터 그리고 업무 도구 연결로 이제 좀 전략 자체를 이제 좀 가져간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더 똑똑한 모델이 아니라 실제 일을 처리하는 인프라 구축을 좀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모든 업무나 내용 자체를 대처를 하는 거고, 기존 소프트웨어에 있는 내용들 자체를 얘네가 가져오면서 더 싼 가격에 모든 거를 대처를 하겠다. 이 공포가 소프트웨어 자체 기업들 자체 이제 주가 하락을 계속적으로 좀 보여줬었고, 그 부분 자체가 이제 화이트 컬러 전체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업무 대체 능력까지도 지금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지금 일단 계속적으로 나와줬는데, 일단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AI 도입이 이제 좀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게 보안과 데이터 문제 이제 좀 해결을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이제 좀 아는 내용들 자체가 클라우드 코어크랑 이제 어떻게 보면 플러그인 그리고 이제 커넥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알만한 내용 자체에서 단순히 명령어 수준이 아니고 모든 일 처리나 내용 자체를 이제 좀 가져가는 내용이었었는데, 사실상 이번 주에 이제 좀 시장 자체에 이제 좀 다시금 반등이나 내용 자체를 좀 가져갔었던 내용이 뭐였냐면, 단순히 이 엔트로픽이 이제 아예 독점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 따른 이제 좀 공존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가져가면서 모든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에 있는 모든 거를 다 뺏겠다가 아니고 얘네 그대로 남겨놓으면서 얘네 거를 사용을 하면서 우리 역시 같이 공존을 하겠다, 이런 내용 자체가 나와주면서 다시금 소프트웨어적인 내용 자체가 반등이 나와줬거든요. 근데 이제 좀 제 생각은 좀 다른 게, 이 내용 자체가 일시적으로 지금 좀 언발에 오줌 누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다시금 어떻게 보면 또 이 독점에 대한 내용 자체는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충분히 다시금 대비를 할 필요는 있다라는 내용 자체를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자 이제 히든 종목인데, 최근 어떻게 보면 AI 경쟁에 따른 내용 자체로 주가 급락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시장 반응 자체가 좀 과도한 평가 내용 자체를 가져가면서 다시금 좀 반등으로 좀 돌려주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나 내용 자체로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5년만 지금 일단 좀 최대 낙폭을 좀 보여준 만큼 지금의 좀 단기 반등이나 내용 자체가 추세적으로 충분히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타이밍이나 내용 자체 궁금하신 분들은 QR로 참여를 해주시면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 자체 언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트로픽의 AI 독점과 공중 내용을 다뤄주셨습니다. 관련한 히든 종목까지 알려주셨는데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기온이 많이 올라간 만큼 일교차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옷차림 단단히 하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와 투자 판단은 본인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